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반사하고 중회의 교수를 내렸다. 의정부가 백간을 거느리고 전을 올려 진하하였다. 권정리로 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중외의 대소 신료와 기록, 군민, 한량인 등에게 교서를 내렸다. 왕은 말하노라. 춘추의 역적을 토벌하는 법이 엄하다. 이에 역적 괴수들이 모두 전형에 복죄하였으니 죄를 용서하는 언전을 성대하게 내려서 과실로 범한 죄는 넓은 혜택으로 씻어주어야 할 것이다. 온 나라가 다같이 경축할 일이기에 이 시점에 널리 반포하는 바이다. 돌아보건대 내가 지극히 못난 자질로 외람되게도 어렵고 큰 위임을 받았었다. 7대의 신주가 파천하는 치욕을 겪었는데 통분스럽게 그 원수와 아직도 같은 하늘 밑에 있고 만 백성이 당석하는 시기에 처해 있으면서 전쟁을 치러온 지 은 5년이 되었다. 그런데 효경 같은 악당들이 감히 흉악하고 패려한 꾀를 멋대로 부릴 줄을 어찌 뜻했으랴. 국군이 힘겨운 틈을 노렸다가 소모한다고 핑계를 대고서 무리들을 모아 임금에게 반역하고 복역을 기피하는 당과 결탁하여 승속인들의 장수가 되었으며 방을 걸고 군사를 뽑는 사람을 배치하고서 문무를 진작시키는 데 군사를 증가시키는 한편 인신과 문서를 강탈하고 관고의 곡식을 거두어 굴량을 만들었으며 300척의 주사가 길목을 끊어버린다고 공언을 하여 대중의 심정이 의구하도록 만들었다. 5도가 같은 날 군사를 일으킨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중의 길을 속이고 현혹시키면서 흉악한 칼날로 갑자기 5고를 함락하여 역적들의 기염이 반순 동안이나 몹시 성에 섰다. 광군이 장차 가야에서 호응하게 된다고 꾸며댄 흉계가 매우 간사했고 반역하는 그를 의대 속에 비밀하게 꿰매 돌렸지만 실정을 숨기기는 어려웠다. 홍영을 침범 성미까지 닥치어 사세가 장차 막을 수 없게 되고 서울로 올 날짜도 정해놓아 귀로는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전망이 높이 걸려 있는데 어찌 반란한 역적들이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용납하겠는가. 국군이 영원하여 다행히 아직도 남아있는 조종들의 혜택을 힘입어 농림의 무리들이 무너지자 황건의 머리가 땅에 굴렀다. 이에 오형의 논지를 갖춰 통쾌하게 동료의 주거를 보이었다. 공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영광을 누리고 죄악이 있는 자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나 오직 하향에서 모르고 반란에 가담한 자들까지 모두 죽게 될까 염려된다. 이에 위협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안정시켜 넓은 덕 위에 쌓이게 되도록 하노라. 화와 복은 오직 자신이 불러들이게 되는 법이니 그래도 현신하면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니 반척한 사람들도 모두들 유신에 참여하여 몸을 쉬며 안도하는 것을 보기 바란다. 이런 까닭에 교시하는 바이니 마땅히 잘 알아서 하리라 생각하노라.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울구승지 신식이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교소를 서사하는 중입니다. 이미 법대로 형벌하는 주인들은 모두 연록하였는데 박승립을 방금 또 형벌했으니 이는 어떻게 하리까 하니 아울러 써넣으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순찰사 이정함의 서장에
홍준 목사의 첩정 내용에 본 고을에 가두었던 역적의 무리 임언무, 이광춘, 이명복, 이명회 등을 칼을 씌워 압송했습니다. 홍준 목사는 평소에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갑작스런 변을 당했을 적에도 백성들이 배반하여 가버리지 않고 상하가 협력하여 농성하며 굳게 지킴으로 역적의 무리들이 놀라 무너지게 되고 원흉이 머리를 베이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국가의 큰 복입니다. 성을 지킨 장사들에게 특별히 언전을 베풀지 않을 수 없으니 조정에서 참작하여 거행하소서 하였는데 주국청에 계하하였다. 마땅히 주 안의 위쪽에 있어야 한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3일 무자 6번째 기사 충청도 순안 어사 이시발의 서장에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어 형편없는 사람인데 조정에 사명을 띠고 나갈 사람이 없으므로 올해 이 도위에 있으면서 쌓인 허물이 산과 같으므로 날마다 엄중한 견책을 기다렸었는데 더없이 큰 변이 도내에서 생겼습니다. 기미를 앞서 살피지 못하여 조정의 치욕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게 했으니 신의 죄는 만번 죽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역적의 무리 이 귀를 문초할 적에 사설의 신의 군관 이 대수에게 말해주기를 역적 괴수가 성언한 내용의 본도 어사도 함께 호응하려 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놀라 나머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신의 속마음을 성상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신자로서 참아 듣지 못할 말을 들었으니 어찌 천지사의 서기를 용납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패를 보내 조정의 법대로 주의를 바로잡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주국청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3일 무자 7번째 기사 밤에 구름이 짙게 끼어 해성을 관측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3일 4일 개축 첫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형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신은 죄와 화를 당한 나머지 목숨으로 윤기의 죄를 얻은 몸인데 뜻밖에도 과분한 은총을 받았기에 재앙이 생기게 되어 역적의 배에서 이름이 여러 차례 더럽혀졌으니 간담이 찢어지고 혼이 나간 듯합니다. 장차 사패에 보내져 국가의 법대로 처벌받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삼가 명을 내려 불러오도록 재촉하여 공직하도록 권면하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감격스럽고 황송하여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적에 대한 일은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일인데 신하된 사람으로서 이름이 이미 그들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는 곧 법망 속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록 청천백일처럼 명백한 일이라 하더라도 미처 허우시를 논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마구 떨려 제대로 천지사이에 설 수 없게 되었는데 그대로 중요한 벼슬에 있으면서 태연히 소임을 살피게 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대궐 앞에서 명을 기다린 지가 이미 여러 날이어서 직무가 버려져 해이해진 것이 또한 많습니다. 공적으로는 헛수라고 해이해질 우려가 있고 사적으로는 깊은 못이나 골짜기에 놓인 것과 같은 근심이 더해지기만 하여 마음이 타고 기운이 막히므로 눈물만 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실정과 형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살피시어 시급히 신의 본직을 채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소서. 그리하면 국가의 일이 잘 거행되고 신도 또한 분수에 조금 편안해 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정도를 가지고 따질 것이 뭐 있는가? 명령을 기다릴 것 없다는 것은 앞서 이미 분부했는데 지금 다시 상소를 보니 어쩌면 그렇게도 분부한 뜻도 따르지 않고 직무도 돌보지 않기를 이토록 한단 말인가? 경은 마땅히 마음을 놓고 다시는 명을 기다린 것 없이 빨리 가서 직무를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4일 개축 두번째 기사 장령 윤형이 와서 아뢰기라
박진국과 윤영현 등을 잡아오라는 명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승정원과 의금부가 놔두고 잊어버린 채 10여일이 지나도록 태만하게 거행하지 않았으니 임금의 명을 버려둔 죄가 큽니다. 어찌 단지 출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의금부 당상 및 생낭청과 그때의 색성들을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전부터 어선은 반드시 대감과 시종의 경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차임하여 보낸 것은 체면을 중하게 여겨 여러 고을들을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낸 각도의 제2상 어사 중에는 더러 대감과 시종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있으므로 물정이 모두들 온당치 않게 여기니 아울러 개차하도록 명하소서. 황희도 어사 홍치상은 평소에 인망이 없어 수의의 소임에 합당하지 못하니 아울러 개차하도록 명하소서. 병난이 일어난 지 5년 동안 먼데나 가까운 데나 피폐하여 물자의 고갈과 민생들의 원성 및 고통이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으니 시급하지 않은 일 같은 것은 일체 정지하여 백성의 힘이 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연분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일 때문에 이미 어사를 팔도에 보냈는데 또 과거 때문에 서울의 시관을 나눠 보낸다면 각 고을들이 분주하게 공업할 때에 민간에 폐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영남 한도는 한창 외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시험장을 열 때 무사들을 한 곳에 모은다면 방비가 또한 허술을 하게 될 것이니 올해의 식년 과거는 우선 미루어 두었다가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추구했는데 파직하는 것은 과중하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호 77권 선조 29년 7월 2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제주의 물과 별시의 조시를 규정을 조총은 15분을 주고 관중은 30분을 주는 것으로 하리이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호 77권 선조 29년 7월 24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돈영부 도정 황신의 서장은 이러하다. 병조신이 이 언서를 불러 현소가 쓴 서차를 보이면서 그 자신이 내려 읽었는데 이 언서가 그 서차를 들여다보니 관백이 신부사와 서로 만나자 기뻐하며 칠정 누각 위로 인도하여 올라갔는데 서늘한 기울이 피부에 스며들었다. 관백이 직접 그 밀을 가져다가 부사의 등에 덮어주니 부사가 이 옷은 너무 짧아 입을 수 없다고 하자 관백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너무 짧아서 싫다면 아이들이나 입게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나와서 절을 하도록 했는데 부사가 당화, 한폭과 향선 등의 물건을 주자 관백의 아들이 즉시 들어가 보화를 가져다 담례로 직접 바치고 부사가 이런 어린아이가 예물을 잘도 한다 하였다. 그 뒤에 관백이 또 바다 위에서 논일기를 청했었는데 온 좌석을 모두 금으로 만든 소반과 그릇으로 배설했다고 적혀 있었다 하였습니다. 선조실호 77권 선조 29년 7월 24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삼가 충청도 어사 이 시발의 장계를 보건대 역적 이 귀를 문초할 때 서로 호응하여 사설의 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경악스럽고 정신이 나가 몸들 곳이 없고 석고 대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역적들이 성세를 과장하여 대중의 귀를 속이고 현혹시키려 한 것에 대해서는 조정에서도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으니 반드시 이런 것 때문에 대제할 것은 없다고 하는 뜻으로 회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추국정에서 문초할 때에도 별로 역적들의 진술에 나타난 것이 없으니 대제할 것이 없다고 하는 뜻으로 회유하라 하였다. 선조실호 77권 선조 29년 7월 24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상께서 역적 괴수들이 살던 곳을 파가 저택하라는 일과 이 몽학이 살던 홍산 및 한현이 살던 고을을 혁파하는 일을 어찌하여 살펴 거행하지 않은가.
이 일들을 해사로 하여금 살펴서 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전교하셨습니다. 역적괴수 이몽학이 살던 홍산 땅의 집을 파가 저택하는 일은 충청도 관찰사에게 이첩하고 본현을 혁파하는 일은 해조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현은 본래 서울에서 살던 사람으로 면천 땅에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의 가사를 해당 부로 하여금 듣고 보아 첩보하라는 뜻으로 또한 이미 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면천 고을은 본래 그가 살던 데가 아니라서 아울러 혁파할 수 없을 듯하므로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파가 저택하는 일과 홍산을 혁파하는 일은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라. 면천은 역적들이 여기에서 모사를 하였으니 혁파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대신들과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4일 기축 7번째 기사. 추관은 이산해, 유성룡, 윤두수, 김응남, 정탁, 윤자신과 대사관 이기, 대사은 유영경, 우승지, 이광정이고 문사, 낭청은 윤유기, 윤방이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4일 기축 8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임엉명 등을 사목에 의해 먼저 마련해 시급히 논상하라.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를. 상께서 임엉명은 맨 먼저 역적괴수 임호각을 죽인 사람이다. 이미 천인을 면하여 서리에 들어가 소속되었으니 이는 곧 병인인 셈이다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들에게 물으니 임엉명은 먼저 역적괴수를 배웠으니 사목대로 가산대부를 제수하는 것이 무방하나 김경창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역적에게 붙었다가 사세가 위급하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계책을 하여 자신의 주의를 면할 소지를 만든 듯하니 임엉명이 처음부터 역적들을 해치우고자 하여 먼저 마침내 성공하게 된 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적부터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유들도 죽이지만 않는 것으로 대우했고 이번에 1등이 되었으니 단지 1등급만 올려 당상을 삼더라도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역적의 당이기는 했지만 역적의 횟수를 잡아냈으니 당초에 역적에게 붙었다고 해서 공을 낮추어 논해서는 안 된다. 임엉명이 처음부터 해치우고자 했다는 말도 어찌 좋게 믿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역적을 해치우려 했던 역적에게 붙었던 그런 것은 논할 것이었고 다만 역적의 괴수를 베어 그만한 공을 올렸으니 그들의 공을 논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뒷날에 누가 죽을 힘을 다해 역적을 베어 바치려 하겠는가? 그 전에 이시의 난에서도 이운로, 이주는 곧 역적의 장수로서 당초에는 역적에게 붙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역적을 잡아낸 공으로 모두 가선대부로 올라 군으로 봉작했었다. 군으로 봉작한 것에 대해서는 어렴풋하여 잘 기억할 수가 없다. 지금 선유의 말을 인용해 볼 때 모두 가선대부로 올려야 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역적을 파가 저택할 리로 전교하였다. 역적들이라고 말한 자들은 승복한 주인이니 이들도 모두 파가 저택해야 될 듯 싶다만 역적 괴수의 짓만 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정사 때 양조의 사람은 비록 하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만 먼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전교했었는데 오늘의 정사 때 이조가 먼저 나가버려 지극히 잘못되었으니 행공 추구하여 취재하도록 하고 생리는 잡아 가두고 취재하라.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상께서 파가 저택하는 일과 홍산을 혁파하는 일은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고 면천은 역적들이 여기에서 모사를 했으니 혁파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대신들과 의논해서 하라는 것으로 전교하셨기에
대신들에게 의논해보니 모두들 한여는 이미 서울에 집이 있고 면천은 또한 원래 살던 데가 아니므로 홍상과는 차이가 있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이 이라니 삼가 상상께서 제가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5일 경인 5번째 기사. 우참찬 이항복이 아뢰기를 신이 엊그제 병부 차관의 말에 따라 대략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뜻을 진달했더니 상상께서 반드시 갈 필요가 없다고 분부하셨기에 신이 감히 다시 천청을 번독스럽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그곳에 날마다 수응할 일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주선하고 요리하는 일에 있어 미리 앞질러 조치해야 할 일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명사가 남쪽 변방에 접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듣게 된다면 당초의 한 말과 크게 서로 다르게 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장차는 조정에서 명사를 존대하는 뜻이 모자란다는 것을 들어 잠옷 섭섭하게 여기게 될 것이니 이 또한 미안한 일입니다. 그리고 황신이 오래지 않아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니 부산 영의 소식을 알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각진에서 출입하여 정탐하는 말들은 대개 믿지 못할 것이 많아 취실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신이 반드시 부득이하여 내려가지 못할 형편이면 문관 중에 일 없이 양남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니 우선 신의 종사관으로 계하고 여기에서 통사 서너 명을 차출하여 보내되 그 중에 영리하고도 믿을 만한 사람을 가려 부산의 영으로 들여보내 심천총의 차비라 하여 듣게 되는 모든 일을 즉시 종사관에게 시급히 통보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도 제찰사에게 신보하도록 함으로써 하나하나 계문하게 하는 한편 본도의 감사와 상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한다면 합당하게 될 듯합니다. 만일 이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면 진유격의 접반관 윤길이 현재 그 도에 있으니 만일 윤길로 하여금 전보하는 일을 전담하여 관장하게 한다면 그의 남쪽 변방의 진정한 소식을 얻게 되고 허위가 떠돌게 되는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남쪽에 내려가는 일을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괴롭게 여겨 통사들이 갖가지로 기피하고 있는데 만일 심천총의 차비로 삼아 부산의 영이 들어보낸다면 그들이 기피하는 것이 반드시 몇 배가 될 것이니 반드시 요량을 잘하고 믿을 만한 통사를 특별히 차출한 다음에야 진정한 통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곡절들을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은 정각이 와서 아뢰기를 수원은 기보의 문호로서 남로의 요충이니 조치하고 접응하는 일이 다른 고을에 비하여 가장 중요한 곳인데 부사 최저는 중병에 걸려 좌아하지 못하여 갖가지 기물을 일체 폐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괜찮은 고을이 장차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벼슬에 들 수 없으니 파직하도록 명하고 그 후임자를 10분 가려서 차임하소서. 진산 군수 한수지는 앞서 수한 군수로 있을 때 백성을 침해해서 자신을 살찌운 짓을 하면서 오로지 탐오만을 일삼고 난리되는 더욱 기탄 없는 짓을 마구 하다가 파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전수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대로 본읍에 머물게 했습니다만 관가에 폐해를 끼쳐 온 도내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침뱉고 욕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시 백성에게 임하는 관직을 제수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무릇 저자에서 교역하는 물건들은 자연히 정해진 시가가 있는 법이어서 본디 관의 위엄으로 억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호조가 백성의 원성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위를 유익하게 하기만 힘써 저번에 저포를 무역할 때 한 필의 값을 단지 배 한 필의 대가로만 교상하여 저자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갈 방도를 놓치게 했으므로 원성이 길에 즐비하게 되고 호소하기까지 하였는데도 그게 조금도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시가를 억지로 정하 인심을 잃은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호조의 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바직하소서. 함양 군수 조욱은 근무 자체가 신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한 논박을 받았는데 곧바로 본직에 제수하니
물증이 온당하지 않게 여깁니다. 채차를 명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밤 1경에 혜성이 태미연 낭위성 밑에 희미하게 나타나 진수의 전도 안에 있었는데 형체와 만기가 거의 모두 소멸되어 없는 듯 하기도 하고 잠깐 있기도 하다가 사경에 서쪽에 흐린 운기 속으로 들어갔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기효증을 잡아가두라는 유지 내의 문서도 아울러 수색하여 그 문서를 먼저 시급히 올려 보내라는 것을 부표하라.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유희서가 아뢰기를 신이 부여와 임천 등의 구우를 순회하며 대소의 인민들을 모아놓고 조정의 덕의를 선포하며 위구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안정하라 했더니 모두들 하는 말이 역적의 변이 난 뒤부터 더러는 감사 병사 수사의 군관이라고 하며 역적을 잡는다는 핑계로 청가에 돌입하여 남정들을 결박함으로 노약자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산골짜기로 숨게 되었고 집에 있는 잔물을 무역의 작물이라 하며 있는 대로 모두 거두어 감으로 열이가 쓸쓸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일로의 인부와 쇠마의 폐단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청양, 평택, 진이, 수원의 백성들은 길을 막으며 신에게 호소하기를 온 지경 사람들이 농사일을 전폐하고 관 문 앞에 모인 지 지금 반달이 지났는데도 도사와 선정관들이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 말을 책임지으며 멋대로 매질을 하므로 차라리 도망하여 흩어져 버릴지언정 다시는 지탱하여 감당할 길이 없다. 계달하여 만분의 1의 혜택이라도 받게 해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적당들이 거의 모두 잡혔으니 본도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잡는 대로 즉시 칼을 씌워 올려 보내도록 하고 도사와 선정관을 요란하게 자주 내려보내지 않는다면 일로가 소란스럽게 되는 패단이 행여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신이 들은 바가 이와 같았기에 감히 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국정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7일 MGN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7일 MGN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본부 주수인 역적 한연의 아들 한의연은 당국에서 교수형에 처하고 역적 이몽학의 동생 삼촌 숙부인 본부 죄수 이익, 역적 이계임 양호, 동성 삼촌 숙부인 풍덕 죄수 김환생 및 보령 죄수 한현의 동생 삼촌 조카 한호연은 아울러 삼수와 갑산의 제보에 정배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7일 MGN 세 번째 기사. 돈영부 도정 황신의 서장은 이러하다. 평조신이 우리 조정에서 단지 서패만 허락하고 중신을 보내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을 듣고 자뭇 불쾌하게 여기는 뜻이 있기에 신이 이 언사를 시켜 평조신에게 사사로이 말하게 하기를 우리나라는 명조의 사신을 보낼 적에도 이품의 관원으로 하니 지금 일본의 당상관을 보내도 벼슬이 낮은 것이 아니다. 하물며 신숙주는 육품의 관원으로 일본에 봉사하였으니 벼슬이 높고 낮은 것은 논할 것이 없다 하니 평조신이 말없이 있다가 이 일은 조선이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고치기 영에 내려온 지 이미 열흘이 넘었으므로 모시고 온 차관들이 날마다 가기를 재촉하고 있는데 평조신은 서패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을 들어 지금까지 미루고 있고 또 신 또한 진유격과 이 중군에게 간청하여 함께 길을 만류했었습니다. 양 사신이 이 두 차례나 행문하여 잇따라 고칙 보내기를 재촉하므로 어제 저녁에 병부의 차관 유응성 등이 고칙을 모시고 배에 올라 지금 바야흐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은 우선 서패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뒤쫓아 배에 올라 반드시 고칙과 맞추어 동시에 바다를 건너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7일 M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역적 한연의 아들 한의연은 그의 소생이 아니고 양자라고 합니다. 무릇 사람들이 계후한 아들도 역시 양자라 하고 3세 전에 수양한 아들 및 시양하는 아들도 아울러 양자라 하는데 시양하는 아들도 아울러 양자라 하는데 계후한 아들이나 3세 전에 수양한 아들들은 자기 자식과 같은 것이므로 마땅히 연좌해야 되지만 만일 시양하는 아들이라면 연좌하여 죽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합니다. 신들이 처음에 생각하여 의연은 곧 한연의 동성 삼촌 조카로서 이른바 양자라는 것은 곧 계후를 의미하는 것이다고 여겨 양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헤아려 보니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연의 첫 옥기가 현재 본부에 갇혀 있는데 불시에 불러내어 곡절을 물어보아 만일 계후한 아들이거나 수양한 아들이라면 율대로 연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마는 다만 옥기가 언위하고 바른대로 말하지 않게 될까 염려됩니다. 당초에 양자라고 장계했었으니 본도의 병사와 수사에게 다시 더 자세하게 물어보아 계문하게 한 다음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연의 삼촌 조카 한호연이 이번에 또 올라왔으니 율대로 정배할 것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7일 M진 다섯 번째 기사. 주관은 유성룡, 윤두수, 김응남 등이다. 구사명 신접 윤자신이다.